이렇게 현대의 발명품인 거짓말 탐지기도 신뢰도가 부족하다면 도대체 거짓말을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긴 할까요? 거짓말을 탐지해내려는 시도는 인류의 언어가 탄생한 순간부터 시작되었을 거예요. 언어와 의사소통이 존재하는 한 진실된 말의 반대인 거짓말도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현대 시대에는 미세 표정과 행동 심리 등에 기반한 거짓말 탐지 기법, 신체의 신호를 기록해 거짓말을 탐지하는 거짓말 탐지기 등 거짓말을 탐지하는 방법은 더욱 다양해지고 기계화되어 가고 있어요. 특히 최근 가장 정설로 굳어진 거짓말 탐지 방법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거짓말을 구분할 때 알게 모르게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건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불편한 기색을 행동으로 드러낸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행동들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거나 시선 처리가 불안하다. 두 번째, 긴장해서 손이나 이마에 땀이 맺혀 있다. 세 번째, 표정이 어색하다. 네 번째, 다리를 떨고 몸이 산만해진다. 언뜻 생각해보면 정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이 느껴질 거예요. 마치 거짓말하는 피노키오의 코가 커지는 게 티가 나듯이 말이죠. 하지만 이는 사실 편견에 불과해요.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 교수 웰먼의 저서 마음의 심리학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은 결백한 사람이 드러내는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해요. 사회심리학자 찰스 본드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각각 보여주며 행동만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을 맞추어 보게 하는 방식의 수많은 실험들을 메타 분석했어요. 즉, 관련된 여러가지 실험들의 자료를 모두 모아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죠. 결과는 놀랍게도 거짓말하는 사람을 정확히 파악한 사람은 평균 54%에 불과했어요. 거짓말이냐 아니냐 그냥 찍어도 50%의 확률이 나오는데 54%는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던 거죠. 이 정도면 거의 학생들 시험 문제 찍는 것보다 못한 수준. 심지어 범인과 오랫동안 대면해온 경찰관 같은 전문가들도 전혀 훈련받지 않은 평범한 학생들과 비슷한 정확도를 보여줬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통해 거짓말을 탐지하는 것은 그렇게 신뢰도 높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매체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불안해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마치 프로파일러들이 범인의 행동을 분석해 거짓말을 정확하게 탐지한다는 식의 과장된 정보가 퍼지면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자연스럽게 믿게 되고 불안해하는 사람을 보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단정지어 버리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확신과 오해가 생기다 보면 인간관계에도 분명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주게 돼요. 관점을 조금만 넓게 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스스로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보이면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의식할 테죠. 그래서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사람보다 행동을 더욱 조심해서 티가 더 안 날 수도 있죠. 반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이 아닌데도 타인에 추궁하는 태도나 자신의 말을 안 믿어줄까 스스로 불안해져서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이 겉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즉,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거짓말을 탐지하는 신뢰 있는 단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신체의 생리적 신호를 분석하는 거짓말 탐지기는 어떨까요? 물론 타인의 행동을 인간의 힘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신뢰도가 높긴 하겠지만 저자는 거짓말 탐지기 또한 그다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해요. 거짓말 탐지기라는 이름과 다르게 결국 거짓말 탐지기도 거짓말을 탐지하는 것이 아닌 이 사람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있는지를 생리적 신호로 탐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 거짓말 탐지기가 법정에서 아직 효력이 없는지를 생각하면 쉽게 답이 나오죠.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정말 결백한데 당신은 억울하게 용의자로 지목돼서 죄를 추궁해오는 수사관에 의해 거짓말 탐지 의자에 앉혀졌어요. 이런 상황에 결백하다는 이유로 불안해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평온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현대의 발명품인 거짓말 탐지기도 신뢰도가 부족하다면 도대체 거짓말을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긴 할까요? 완벽하진 않지만 저자는 행동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훨씬 신뢰도가 높은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행동을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신뢰도 높은 거짓말 탐지 방법은 바로 그 사람의 말, 그 자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정말 치밀하게 잘하는 몇몇 고수가 아닌 이상 거짓말로 시작해 모든 맥락을 다 완벽한 퍼즐 조각처럼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몇 가지 퍼즐 조각은 뭔가 앞뒤가 안 맞을 수밖에 없죠.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그 말을 듣다 보면 이전에 했던 말과 지금 하는 말이 서로 성립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굳이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보지 않아도 거짓말에 서툰 사람은 스스로 꺼내놓는 말부터 벌써 앞뒤가 안 맞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말을 자꾸 돌려서 하거나 핵심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을 자꾸 꺼내놓는 경우도 거짓말을 의심해볼 만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타인의 말을 분석하는 방법들도 100%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적어도 행동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훨씬 본질에 가까운 정확한 방법이죠. 행동은 쉽게 변화시키고 만들어낼 수 있지만 없던 사실을 현실에 완전히 부합하게 자기 마음대로 변화시키고 창조해낼 수는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너무 불필요하게 상대방의 거짓말을 밝혀내려 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의사소통이 존재하는 한 거짓말도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알게 모르게 크고 작든 선이든 악이든 거짓말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맺고 이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특성이에요. 물론 자신에게 피해가 가고 자신의 기준에 용납될 수 없는 거짓말이라면 혹은 너무 자주 거짓말을 한다면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겠지만 크게 관계를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줄 아는 것도 원만한 인간관계에 꼭 필요한 노련함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이 당신의 지식 향상과 인간관계의 실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또 나중에 찾아올게요.